당신은 일주일에 52시간을 일하고 매일 아침 커피값도 아끼는데 어째서 당신의 통장은 신용카드 대금을 내기 위한 환승역에 불과할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티 하브 에커의 백만장자 시크릿입니다. 만약 당신이 흙수저로 태어났다면 이 지독한 판을 뒤집을 유일한 방법은 바로 당신의 뇌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것뿐입니다. 지금 다른 예능 영상을 누르기 전에 단 10분만 스스로에게 투자해서 재무 운영 체제를 다시 설치해 보시길 바랍니다. 뼈 아프지만 인생을 바꿔줄 진실을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을 잊지 마십시오. 부자들은 크게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작게 생각합니다. 한겨울에 메가커피에서 무료 아메리카노 한 잔을 받으려고 40분 동안 줄을 서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500원 더 싼 김밥을 찾으려고 CU나 GS25 같은 편의점 3곳을 돌아다닌 적이 있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를 가진 것입니다. 500원을 아끼기 위해 1시간을 썼다면 당신의 1시간 가치는 500원에 불과합니다. 부자들은 푼돈을 아끼느라 창조적인 에너지를 고갈시키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 가치를 $6,000로 만들 새로운 기회를 끊임없이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부자는 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고 가난한 사람은 시간에 따라 보상을 받습니다. 시장의 법칙은 냉혹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고생했는지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으며 오직 결과만이 유일한 척도입니다. 100시간을 밤새워 만든 저품질의 제품을 단지 당신의 노력이 가상하다는 이유로 사줄 소비자는 없습니다. 아무도 당신의 땀방울 자체에 돈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고 싶다면 안정적인 월급에 기대지 말고 결과로 승부해야 합니다. 세 번째 차이는 부자는 둘 다를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은 둘 중 하나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세상을 곧 바닥이 날 피자 한 판으로 봅니다. 반면 부자들은 세상을 고기를 무한대로 구워 먹을 수 있는 삼겹살 무한 리필 뷔페로 봅니다. 대기업인 재벌가에서의 성공적인 커리어와 행복한 가정 중 무엇을 원하시나요? 부자는 고민 없이 둘 다를 선택합니다. 돈과 행복은 모두 중요하며 당신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부자는 기회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은 장애물에 집중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들으면 실패할 이유와 위험 요소부터 찾습니다. 그들의 뇌는 안 될 이유를 찾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반면 부자들은 문제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합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가 생기고 기회에 집중하면 기회가 생기는 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법칙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행동을 멈추지 마십시오. 다섯 번째, 부자는 긍정적이고 성공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가난한 사람은 부정적이거나 실패한 사람들과 어울립니다. 카카오의 창업자인 김범수 의장처럼 위대한 혁신가가 당장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앞서간 성공한 사람들을 롤모델로 삼고 그들의 방식과 사고를 배우십시오. 성공한 사람을 모방하는 것은 결코 창의성이 부족한 맹목적인 베끼기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고유한 색깔은 똑같은 방식을 따라 해도 자연스럽게 묻어납니다. 주위에 부자 친구가 없다면 그들이 쓴 책을 읽고 강연을 들으며 그들을 당신의 일상으로 끌어들이십시오. 여섯 번째, 부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가난한 사람은 막연히 부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식당에 들어가서 그냥 밥 좀 주세요 라고 말하면 식당 아주머니는 당신을 한심하게 쳐다볼 것입니다. 하지만 돼지고기 듬뿍 넣은 김치찌개에 두부 추가하고 덜 맵게 끓여주세요 라고 말하면 당신은 정확히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부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만의 부의 기준이 아주 명확해야 합니다. 월요일 출근길 지옥철인 2호선에 억지로 몸을 구겨 넣지 않아도 되는 삶이나 식당에 가서 메뉴판 오른쪽에 가격을 보지 않고 최고급 한우를 자신있게 주문할 수 있는 삶처럼 말입니다. 구체적인 목적지가 없다면 당신은 영원히 제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일곱 번째, 부자는 자신과 자신의 가치를 기꺼이 홍보하고 가난한 사람은 판매와 홍보를 부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판매를 두려워하고 자기 홍보를 꺼리는 것은 불어가는 길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질병입니다. 당신이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가치나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은 당신의 의무입니다. 당신의 홍보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알리고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는 것을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8번째 부자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고 믿고, 가난한 사람은 인생이 내게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인터넷에서 헬조선을 외치며 정부나 교육 시스템을 탓하면서도 금요일 밤이면 인생 역전을 꿈꾸며 로또를 사는 사람들을 흔히 봅니다. 그들은 운전대를 남에게 넘긴 채 조수석에 앉아 불평만 하는 승객과 같습니다. 부자들은 결코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핑계를 대는 대신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책임집니다. 9번째 부자는 돈 관리를 잘하고, 가난한 사람은 돈 관리를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벌기 전에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전제 조건은 바로 지금 가진 돈을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100kg의 엿기를 들려면 먼저 1kg의 아령부터 들어 올려야 합니다. 토스나 카카오뱅크 같은 익숙한 앱을 열어 당장 통장 쪼개기부터 시작하십시오. 특히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것이 바로 놀이통장입니다. 매달 세후 소득의 10%를 놀이통장에 떼어두고 월말에 자신을 위해 다 써버리십시오. 인간의 내면에는 억압을 싫어하는 심리가 있어서 무조건 아끼기만 하면 언젠가 폭발하여 다른 자금을 건드리게 됩니다. 철저하게 계획된 놀이통장은 뇌의 반발을 막고 당신이 부자의 기분을 느끼게 해주는 핵심 장치입니다. 10번째 부자는 어떤 문제보다도 크고, 가난한 사람은 어떤 문제보다도 작습니다. 성공의 비결은 문제를 피하거나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이 어떤 문제보다도 큰 사람이 되도록 성장하는 데 있습니다. 당신의 그릇이 커지면 더 많은 직원과 더 많은 책임, 그리고 더 많은 돈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방구석에서 우울해할 것인지, 아니면 그 시간에 당신만의 비즈니스를 구상할 것인지는 오직 당신의 크기에 달려 있습니다. 11번째로 부자는 아주 훌륭한 수용자이고, 가난한 사람은 형편없는 수용자입니다. 한국의 문화에서는 겸손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누군가 옷이 참 예쁘네요라고 칭찬하면, 이거 동대문 시장에서 산 싸구려예요 라며 손사래를 치는 것이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당신이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메시지를 무의식에 심어줍니다. 누군가 칭찬이나 선물을 주면 그저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십시오. 거절하지 말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수용하는 훈련이 부의 시작입니다. 이기기 위해 돈게임을 하고, 가난한 사람은 지지 않기 위해 돈게임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목표는 그저 이번 달 청구서를 낼 수 있을 만큼만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목표가 겨우 청구서를 지불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정확히 그만큼의 돈만 얻게 될 것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수비가 아니라 공격을 해야 합니다. 청구서 해결을 넘어선 진정한 부를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13번째 부자는 돈이 자신을 위해 일하게 만들고, 가난한 사람은 돈을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한국인의 가장 큰 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슈퍼맨이 아니라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되는 것입니다. 건물주는 매달 꼬박꼬박 월세를 받으며 돈이 돈을 벌어오는 시스템의 완벽한 예시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 것과 경제적 자유를 헷갈립니다. 10단짜리 사다리를 오르는 것과 1000단짜리 사다리를 오르는 것 중 어느 것이 쉽겠습니까? 경제적 자유는 10단짜리 사다리이고, 억만장자가 되는 것은 1000단짜리 사다리입니다. 먼저 당신의 패시브 인컴, 즉 수동적 소득이 생활비를 초과하게 만드는 10단짜리 사다리부터 오르십시오. 돈이 당신을 대신해 일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나면 그제야 자유로운 시간을 활용해 진짜 거대한 부를 쌓을 수 있습니다. 14번째 부자는 순자산에 집중하고, 가난한 사람은 근로소득에 집중합니다. 소개팅이나 동창회에 나가면 보통 월급이 얼마야 하고 묻습니다. 하지만 진짜 부자들은 오직 순자산에만 관심을 가집니다. 당신의 모든 자산에서 부채를 뺀 진짜 부의 척도인 순자산을 기록하고 매달 추적하십시오. 측정되는 것은 개선되기 마련입니다. 15번째 부자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하고, 가난한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행동하지 못합니다. 생각은 감정을 낳고, 감정은 행동을 낳고,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이 공식에서 행동은 내면의 세계와 현실을 연결하는 유일한 다리입니다. 책을 1000권 읽어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두려움은 당신을 보호하려는 뇌의 방어 기제일 뿐, 성공을 가늠하는 척도가 아닙니다. 부자들은 두렵고 불편해도 기꺼이 행동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안전지대에 머물며 편안함만 추구합니다. 16번째 부자는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며
가난한 사람은 자신이 이미 다 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독이 되는 세 글자는 바로 다 알아입니다. 만약 당신이 아직 부자가 아니라면 당신이 돈과 성공에 대해 아직 모르는 것이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당신이 직접 삶에서 증명해내지 못했다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저 어디서 들어본 것에 불과합니다.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배우십시오. 17번째 부자는 성공한 부자들을 동경하고 가난한 사람은 성공한 부자들을 시기합니다. 강남 한복판에서 벤츠나 BMW를 몰고 가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분명히 불법적인 일을 해서 돈을 벌었을 거야 라고 깎아내리며 시기하는 마음이 흔히 듭니다. 하지만 이런 질투는 스스로를 부와 멀어지게 만드는 치명적인 독약입니다. 타인의 성공을 시기하면 당신의 무의식은 결코 당신이 그 자리에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부자들의 성공을 기꺼이 축복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동경하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돈은 결코 당신의 본질을 바꾸지 않습니다. 돈은 단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더 크게 확대해서 세상에 보여주는 돋보기일 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17가지의 부자 마인드는 하루아침에 부를 가져다주는 얄팍한 마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험난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신을 안전하게 부의 길로 이끌어줄 견고한 지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다 보았다고 해서 그냥 끄고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앞서 설명한 17가지의 차이점 중에서 현재 당신의 발목을 가장 강하게 잡고 있는 가난한 자의 마인드는 과연 몇 번째입니까? 스스로의 한계를 뼈저리게 일깨우고 다짐하기 위해 지금 당장 용기를 내어 아래에 댓글로 남겨보십시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차가운 얼음물을 끼얹은 것처럼 매서운 팩트 폭력이었지만 동시에 낡은 사고방식을 깨부수고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저는 앞으로도 당신의 뇌 구조를 바꿔줄 강력한 진실만을 들고 오겠습니다. 그럼 우리 모두 경제적 자유의 가장 높은 정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